안녕하십니까. 짭짤한 병해충TV의 오박사입니다. 왜 오팀장에서 오박사로 바꿨냐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전문화된 이런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박사가 된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오박사란 닉네임으로 이제 짭짤한 병해충TV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몇 개 영상을 올려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 모짜리 육묘상 그 영상이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분석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분들한테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원리나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그 농가분들한테 좀 더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또한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조금은 전문적인 게 좀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칠 때쯤은 굉장히 간단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요, 복숭아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세균 구멍병, 일명 농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청콩병에 대해서 아, 교육을 준비해 봤고요. 실제적으로 이 세균 구멍병, 청콩병은 그 영문으로 박테리얼 쇼트홀러 해가지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과실이고요. 오른쪽에는 잎사귀에 그 청공병. 자, 앞으로는 그냥 농가분들이 청공병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정식 명칭보다는 청공병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농가들한테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청공병을 말씀드리고 왼쪽이 과실이고 오른쪽이 그 잎사귀에 보이는 전형적인 청공병 증상입니다. 이게 왜 방제가 힘드냐? 기존의 진균병과는 틀려요. 세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균에 대해서 뭔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어떻게 방제를 해야 좀 쉽게 그리고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요게 좀 처음부터 좀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좀 제가 맥커트는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맥커트를 준비했고요. 실제적으로 진짜 뭐 나는 그냥 어떻게 약 쳐야 되는지 이것만 알고 싶다. 그냥 뭐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필요 없다. 그냥 약 치는 거나 좀 알려줘라. 그러면 좀 뒤로 당기셔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제가 약 어떻게 치는지 간단하게 예방치료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원리를 알고 또 이 대부분의 세균과 곰팡이 요 차이점을 알고 약을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이게 어디서든 다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부터 좀 간단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게 세균 구멍병이죠. 그러면 세균, 청공병, 청공병인데 세균 구멍병이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세균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서 어디서 좀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균은 핵에 있어서요. 인과 핵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핵생물. 네, 요거는 이제 곰팡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곰팡이는 무엇이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탄저병, 대표적으로 탄저병. 그냥 뭐 세균병 빼고 거의 다 이거 곰팡이, 진핵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랑 기존에 제가 좀 여기서 보자면요.
세균, 쉽게 제가 구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균, 곰팡이. 네. 뭔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진화에서 진화가 덜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어느 게 더 우수하냐, 그렇게 봤을 때는 곰팡이 쪽이 좀 우수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균에 있어서요. 그래서 세균은 인간 핵막이 없지만 진핵생물, 곰팡이입니다. 예, 인간 핵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 또한 얘네는 좀 단순해요. 그냥 똑같은 애를 계속 무성생식합니다. 근데 곰팡이는 제가 좀 더 우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성생식을 합니다. 유성생식이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또 새롭게 더 진화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차이점이고, 세포벽 또한 테피도글루칸, 그리고 그 곰팡이 진핵생물은요 키틴, 글루칸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흡 또한 얘네는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미토콘드리아 없고 그냥 여기 세포 질막 여기에서 그냥 호흡을 하고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얘네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에서 호흡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 자체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큽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세포질 내에서 엽록체, 골지체, 얘네는 다 좀 부족해 보이죠? 세포는 에포 다 없습니다. 얘네는 또 엽록체, 골지체, 에포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균이 기존의 진핵생물, 쉽게 말하면 곰팡이, 탄저병 이런 거 균입니다. 대부분의 균이 진핵생물이에요. 굉장히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인도 없고 핵막도 없고, 그리고 생식도 그냥 무성생식에다가 호흡도 그냥 미토콘드리아 없이 세포실막에서 수행하고, 엽록체도 없고 골지체도 없고 에포도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약간 진화가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 자체가 그냥 부생성, 극단적 환경에서 서식하고, 그리고 얘네는 뭐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기생을 한다고 그러죠. 어디에 기생이 있고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따분하시죠? 근데 이런 걸 원리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농약을 쓰실 때도 왜 이 농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세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오른쪽에 보면 세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실까요? 볼까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벽, 리보솜, 편모, 세포막. 편모라는 게 좀 독특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꼬리라고 보시면 봅니다. 어디 물속에 있거나 어디에 있을 때 방향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NA가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고요. DNA와 작은 리보솜이 세포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람 양성균이랑 그람 음성균. 그래서 세포벽이 곰팡이랑 틀리게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색시 보라색이다. 그러면 양성균, 그리고 음성균은 염색시 붉은색, 그리고 외막이 있고, 그리고 펩티도글리코창이 10% 정도 얇습니다.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에 대한 게 강하다. 그러면 양성균, 그리고 외막이 있다.
그러면 음성균. 그리고 염색시 붉은색이다. 양성균 보라색이다. 음성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양성균의 대표적인 것이 이 셀룰로스 그리고 진균, 키틴, 글루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요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이게 좀 뭐 영문으로 돼 있고 이렇게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스로박터, 클레비박터, 그리고 커토 박테리움, 그리고 라스 박터, 그리고 로도코스,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가 양성균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음성균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양성균과 음성균,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포벽은 부산물, 양분 흡수, 그리고 소화 효소 및 기타 물질 분비 조절을 하고, 세포막은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부벽으로 무성생식을 한다. 무성생식을 한다. 그리고 요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세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천공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공병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병든 식물체, 그리고 잔재물, 그리고 흙 속의 유기물 속에 요 세균, 쉽게 말하면 천공병, 요 세균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기주식물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공병 계속 어디서 걸릴까 생각하실 때 요거 보시면 됩니다. 병든 식물체, 잔재물, 그리고 흙 속에 유기물에 숨어 있거나 실제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다. 나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린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물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잎이 유조직이죠.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잎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관. 그래서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 속에 여기 물관이 있어요. 물관 속에도 세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균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혹병입니다. 혹병은 뭡니까? 음성균이고요. 요게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배추 뿌리 혹병, 배추 뿌리 혹병입니다. 요게 요것도 세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온다습한 염기성 토양. 그럼 만약에 이 혹병을 좀 발생을 좀 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토양을 산성토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하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그 환경 조건을 알게 되면 그 병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줄일 수가 있는 이런 비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불마름병입니다. 이게 복숭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텐데, 실제적으로 사과나 배 하실 때 이게 화상병, 거의 에이즈라고 하죠. 걸리면 끝입니다. 이거는 걸리면 그냥 다 뽑아서 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마 세균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균에서 점액이 뿜어져 나와요. 여기 가지가, 여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점액이 뿜어져 나와서 요 곤충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 점액을 먹으려고 달려들면 곤충에 세균이 묻겠죠. 세균이 묻어서 또 꽃으로 날아가면 꽃에 감염되면서 나무 전체가 이렇게 계속 나무 쪽으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꽃에서는 암술머리에서 전체로, 그리고 과실에서는 수침상의 반점에서 시작되고요. 줄기는 뿌리에서 위쪽으로. 그래서 이게 잎 같은 경우가 끝에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도 이 암술머리에서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과실도 수침상 반점을 시작해서 전체로, 그리고 뿌리도 줄기도 이게 밑에 뿌리 부분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화상병, 불마르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병 주요 세균 그 증상이에요. 그 다음 이가마른병입니다. 이거는 매미충류, 중요한 매미충이 있죠. 갈색날개 매미충. 그러면 매미충에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맥에서 인맥, 그리고 수분 증상과 비슷하지만 주변 조직과는 노란색 물결 무늬가 나타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세균성 구명병, 막대 모양의 한 개의 극모. 그러니까 아까 꼬리 부분 있죠? 요게 꼬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가진 세균이고요. 그다음 음성균입니다. 양성균은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밖에 없고 다 음성균입니다. 양성균은 5가지고 다 웬만하면 다 음성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기성균입니다. 호기성균은 뭐냐? 호기, 산소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핵가류, 복숭아 핵가루죠. 그리고 자두 핵가루죠. 이런 핵가루에 발생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부정형의 백색병반, 달감색 또는 자갈색,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이죠. 구멍이 난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귤개양병. 이 개양병은 감귤 쪽은 제가 이거는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에 한 개의 편무고, 온주밀감이 저항성이고, 그리고 수침상 반점이 중앙부 표피 파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냥 이거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컨셉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컨셉만. 그래서 그 세균성 구명병, 천공병은 세균이다, 세균병이다. 그래서 기존의 곰팡이병이랑 다르게 처방과 약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컨셉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지 나중에 또 이런 걸 응용을 하셔가지고 약제나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를 요 생활사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요게 생활사인데 왜 생활사를 중요하게 보느냐, 생활사를 왜 중요하게 볼까요? 제가 생활사를 알게 되면 병을 언제 막아야 되고 언제 약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이 가지 안에서 이렇게 세균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봄입니다. 봄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입에 전염이 되느냐? 비가, 물방울이 보이죠? 물방울은 비를 의미하고요. 실제적으로 비와 바람에 의해서 이 잎사귀의 구멍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 병이, 세균성 병이요. 이 천공병이. 그래서 여름에 이 잎사귀에 감염이 된 상태죠. 보십시오. 잎사귀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게 과실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비바람을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바람에 맞을 수도 있고, 이 균 자체가 또 입에서 이게 과실로도 이렇게 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등하다고 말씀드렸죠. 열등하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비와 바람. 비와 바람. 그래서 비와 바람이 복숭아밭에 비와 바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천공병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얘네가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게 비와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름, 가을 전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봄부터 이 여름까지 요때 약재를 집중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봄, 여름. 그리고 이 온도는 10도에서 37도씨. 그러니까 거의 꽃필 때부터 여름, 한여름 내내 이 병균은 계속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균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비와 바람만 떴다 하면 얘네는 어떻게든 침투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병균 자체가 비와 바람이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비와 바람을 타고 잎사귀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 이 과실에도 이렇게 병반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방제를 하셔야 되나? 봄과 여름, 온도는 10에서 30도씨, 그냥 봄, 여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비와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바로바로 방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청고병 자체가 기존에 약재가 굉장히 많지만 기존에 진균, 곰팡이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병에보다 그렇게 방제가가 높은 약들이 많지가 않아요. 80% 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자주자주 실제적으로 적당한 약재로 방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론 바로 전장인데요. 자, 제가 아까 세균 설명부터 해가지고 생활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데, 자, 세균에 있어서 어떤 약으로 방지해야 될까?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작용기작은 아실 거예요. 병뚜껑에 보시면 작용기작 써있고, 살균제 병뚜껑에 보시면 작용기작 써있고요. 가나다라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나온 겁니다. 이게 농가분들 편히 보시라고. 그래서 이 가군살균제, 라군살균제, 아군살균제, 차군살균제, 이게 세균병에 작용하는 작용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 아까 청고병에 효과가 있을까요? 가라아차. 이렇게 가라아차로 된 작용기작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세균병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는 핵산 및 생합산 저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옥솔린산, 일품이나 휘오균 이런 제품이 있겠고요. 그 라군은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 조해.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항생제죠. 그냥 마이신 끝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또 있죠? 마이신 굉장히 많죠.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있습니까? 스트랩토마이신,
제가 한번 찾아보면요. 스테롭토마이신, 그리고 뭐 아그랩토, 이런 거 다. 옥시사이클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옥시사이클린, 옥시사이클린, 아그랩토, 그리고 뭐 그리고 아그랩토, 옥시사이클린, 뭐 세균탄, 그리고 뭐 스타마이신, 물음 반, 그리고 뭐 세균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포벽 합성제라서 바리다마이신, 그냥 뭐 하나 몇 개 없는데 그냥 한우물, 대표적인 건 그냥 한우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기주식물 방어 유도라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항생제가 아닌 비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이라고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요 차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제품으로 보자면 비오넴, 그리고 뭐 아리미소진, 아로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이해를 못하셔도 돼요. 그냥 뒷장만 보시고 방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산 및 생합성 조해, 요 가구는 옥솔린산이고요. 주로 이제 일품이나 큐어균, 옥솔린산으로 그 제품 그 품목명이 적혀 있으면 가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군은 그냥 끝에 뭐 마이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라군으로 보시면 되고, 라군은 같은 항생제지만 세포벽 생합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바리다마이신, 이제 한우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차구는 이제 기주식물 방어 유도라서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그 균을 죽이지만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차구는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방어 물질을 뿜어내서 균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아까 침투하려다가도 두꺼우니까 못 들어오고 여기 머물러 버리겠죠. 그래서 이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이런 작용 기작을 보이는 게 차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생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항생제의 가장 큰 특징, 내성 문제가 있고요. 자주 쓰면은 약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왜 약화시킬까요? 실제적으로 항생제를 쓰게 되면 좋은 균도 같이 죽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나무에는 좋은 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꼭 세균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균 있고,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습니다. 나쁜 균이 있어요. 세균이라는 거는. 근데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 좋은 균, 나쁜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해도 오고, 그리고 농가분들이 뭐 쓰시면은 항생제 쓰시고 대부분 항생제 잘 안 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뭐 복숭아는 그래도 항생제는 필수죠. 세균성 구명병, 청홍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필수이기 때문에 쓰셔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장에 언급드렸습니다. 차군을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비바람이 오지 않고 그냥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 그럼 예방적으로
뭐 4월, 5월에 아리미소진, 비오넴을 씁니다. 아리미소진을 왜 고온기에 쓰면 안 되냐면 이게 요 미소진 자체가 다코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코닐은 좀 고온기에 쓰면 약해난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온이 되기 전 한 4월, 5월에 아르미소진, 비오넴을 예방적으로 살포하시고요. 그리고 좀 5월, 6월 날씨가 좀 뜨거워진다. 그러면 아로빈이랑 비오넴 이걸 예방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네요. 좀 내용이 초장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려놓고 좀 반응이 안 좋다. 그럼 제가 다시 좀 추각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얘기로 빠졌는데 그리고 비바람이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바람이 한 몰아쳤다. 몰아치고 나서 일품이나 큐어균 요걸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옥사이클린, 아그랩토, 농용신 이거 다 같은 계통입니다.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치세요. 둘 중에 이것도 하나만 치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한우물 3 이렇게 한번 치십니다. 그래서 그 비바람 치고 나서는 뭐 예를 들자면 일품이나 큐어균을 치시고 그 다음 치실 때는 옥사이클린 그리고 뭐 이렇게 아그랩토나 동영신 치시고요. 그 다음 치실 때는 한우물 이렇게 치시면 그나마 요 항생제 내성에 있어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비바람 오기 전에는 예방적으로 아리미소진, 비오넴 4월, 5월에 치시고요. 그리고 고온기에 아로빈, 비오넴을 치십시오. 그리고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왔다 하면은 일품, 큐어균, 옥사이클론, 아그리토, 농용신 그리고 한우물 이 순서대로 돌아갔으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 녹음을 하긴 했는데 좀 피곤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올려보고 반응이 안 좋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짭짤한 병의 춘TV의 오박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